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밭에 이제 조그만 뭐 한 100평, 200평 밭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텃밭은 그렇죠. 여러 가지 작물을 심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유형을 나눠야 합니다. 선을 그어야 돼. 줄을 그어야 돼. 어? 뭐 상추 심은 데다가 고추 심고 뭐 저기 뭐 배추 심고 무 심고 딸기 심고 똑같은 한 공간에 심어 놓으면요 관리가 안 돼요. 개파 5분 전이에요. 절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거를 유형별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시려면은 어떤 유형? 얘네들은 질소가 들어가고 뭐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가고 해야지만 이 작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들 한 칸. 그리고 키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냥 한 무릎게 뭐 키가 작은 애들. 그리고 얘네들은 물도 많이 필요한 애들 뭐 그런 애들 또 유형 또 한 판. 그리고 이쪽은 뭐 추울 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제 어떤 온도차.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유형으로 한 칸. 그리고 그 심으실 때도요 키와 양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엽채류를 심었을 때 어떤 애들은 2달, 3달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는 한 달이면은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금방 끝나버려요. 심고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죽어. 다만 얘네는 키가 크죠. 키가 커요. 그러면 그 작물이 심어져서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수확할 수 있는 동안의 어떤 그 시간들을 같은 구역으로 정해서 또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칸 나누기를 잘해야 됩니다. 칸 나누기를. 내가 내 밭에다가 한 가지만 심으면 괜찮습니다. 고추 하나 쫙 심고 오이 하나 쫙 심고 이렇게 딸기 하나 쫙 심으면 괜찮아요. 관리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밭에 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싶고 오이도 심고 싶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제로 농사를 지었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이씨 한 밭에 얘네들의 유형을 너무 구분지지 않고 심고 있구나. 또 실제로 지금 텃밭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기간들을 많이 고려를 안 하고 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꼭 내가 이거를 심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얘네들이 영양생장, 생식생장 같은 것도 꼭 고려를 해주시고 얘네들이 심고서 얼마까지 이전에 수확을 다 끝나느냐라는 거 꼭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 이 얘네들이 이제 키가 얼마나 크느냐 키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람 통풍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 꼭 고려를 해주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텃밭 농사가 재밌는 농사가 되실 거예요. 영양생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몸을 키우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그 몸통을 크게 해주고 이파리가 많이 나오고 키가 커지는 것들을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식생장이라는 거는 자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거를 생식생장이라고 그래요. 딸기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혀주죠. 그리고 꽃을 피워주고 열매를 맺혀주는 거를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막 이제 이것저것 형님하고 얘기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식생장의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새끼를 낳기 위한 조건, 아이를 낳기 위한 식물의 조건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접목이 되는 게 CN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CN율 아시나요? 텃밭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한번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CN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탄소, C,
C 탄소, N 질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가 많을 때,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별 차이가 없을 때, 그때는 영양생장이고, 탄소가 많고 질소는 적을 때는 생식생장을 이룹니다. 그 CN율에 접목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사실 딸기입니다. 딸기. 이 딸기 같은 경우는 꽃이 피고 딸기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 얘네들은. 그리고 물도 막 끊어가지고 뿌리를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 실제로 뿌리를 끊어냅니다. 막 끊어내요. 우리 심을 때 뿌리를 막 손으로 막 잡아 뜯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손상을 시켜놓고서 심습니다. 밭에다가 정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 CNU라고 관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새로 이제 너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어. 얼른 새끼 나. 이제 그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꽃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딸기, 첫 번째 딸기, 그 다음에 호박, 호박, 수박, 메론, 뭐 이런 품종들은요, 질소분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거름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끼리 거름기 많을 때는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히고 순놈만 생겨. 순놈만.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이제 꽃을 형성을 하고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질소분을 많이 안 넣어줍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고추, 토마토, 가지, 얘네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얘네들이 가지과입니다. 가지과. 가지과는요, 양분이 부족하면 꽃을 안 피웁니다. 질소도 부족하면 꽃을 안 펴요. 어느 정도의 질소공급과 다른 영양소들이 골고루 공급이 돼야지만 얘네들은 꽃을 피웁니다.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공통점, 가지과이면서도 양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 또 꽃이 피우고 수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얘네들은 꽃이 피면 안 돼. 이 작물들은. 꽃이 안 피게끔 하기 위해서 질소를 많이 넣어줘요. 상추. 맞아. 그리고 엽채류들, 상추나 엽채, 그러니까 이파리 먹는 거 있죠? 쌈 싸 먹는 거, 이파리 따서 쌈 싸 먹는 거. 걔네들은 꽃이 피면요, 맛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져요. 품질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파리도 막 퇴색퇴색해. 그 여름에 상추 식당에서 드시면은 약간 뭐 시멘트 색깔 같은 게 있죠. 걔네들 저희 꽃핀 애들 딴 거예요. 먹으면 막 뜰분 맛 나는 거, 쓴맛 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꽃핀 애들을 따서, 워낙에 상추값이 비싸니까 그때는 그 엽채류들을 그 시기에도 막 그렇게 꽃이 펴도 따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땁니다. 그 맛이 없어져가지고 상품성이 너무 없어서 그거는 수확을 안 해요. 근데 꽃을 안 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질소도 많이 넣어주고요. 또 이파리를 막 제거를 해줍니다. 잎을 계속 따줘야 돼요. 잎을 안 따고 이렇게 포기가 생기면은 상추도 이렇게 배추처럼 포기가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 거기서 꽃이 올라옵니다. 꽃이 올라와요. 배추, 양배추 얘네들도 오므라지고 나서 꽃이 올라오죠. 꽃이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잎을 먹는 애들은 대체로 이파리를 계속 제거를 해줘야지 꽃이 안 올라와서 그 상품성이 계속 유지가 돼요. 물론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힘들면 지들이 아유 지쳐라 그래, 에이씨 꽃 내고 말래 그러고 나오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텃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농사를 지시면서도 여러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심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특성을 조금 더 알고서 심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 그 이세돌 기사가 그 바둑에서 은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뭐? AI. AI 때문에. AI라고 하는 게 패턴화를 굉장히 잘하거든. 그러니까 유형화를 굉장히 잘하는 거야.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어떤 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유형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인공지능이거든. 아직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유추한 것을 그 똑같은 부류에는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다른 부류에는 아직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연상이라고 얘기하거든. 연상. 창의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추와 연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은 창의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추라고 하는 작물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이어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창의력이 있는 농부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패턴화를 다른 쪽으로 연상을 해서 이을 수 있다 그런다면은 아마 이제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을까. 어우, 곤란해.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지을 때도 작물별로 내가 이제 그 특성을 잘 관찰하고 파악을 해서 유형화를 시킬 수 있으면은 농사도 더 그만큼 더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연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농사를 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그 새로운 유형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제가 딸기 농사를 짓지만 누군가가 뭐 아스파라거스를 농사를 쳐. 전혀 완전히 색다른 구역인데 거기를 가서 배울 걸 찾아야 돼요. 궁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어딜 한 군데를 가도 저 사람이 저 비료는 왜 쓸까? 저기 밭에다가 저 양분을 왜 넣어줄까? 이 햇빛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지? 여기 바람은 또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 어디 한 군데를 갔을 때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한 가지에 의해서 되게 여러 가지 연상작용이 막 쭈쭈쭈쭈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거기에서 또 쫓아가는 거. 내가 진짜 왜 이러지 막 추리해야 되는 아 흰머리가 더 많이 늘어난답니다. 사람들이 이 기농에서 제가 보면 볼수록 해마다 이렇게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시는 형님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농사도 공부할 것도 많지만 고민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빡센 농부들의 현실. 그래도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뭐 힘도 든 것도 있지만 또 거기서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이왕이면은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접목을 해서 내 농사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리고 잘 활용을 할 것이냐 아무리 좋은 거라고도 진주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돼지목에 걸어놓으면 의미가 없죠. 저는 농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농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